나는 1920년에 태어났네. 올해로 105살, 한 세기를 훌쩍 넘겨 살아보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도 이기적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지.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제자들의 성공과 배신도 모두 보았네.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지. 그러나 인생은 동화가 아니더군. 해가 저물고 집에 돌아와 불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날 하루 수십 명과 웃으며 나눈 말들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나는 주소록 대신 수첩을 들고 다녔지. 거기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네. 하지만 막상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 어느 밤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네. 그때 처음 깨달았지. 인간은 함께 어울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질 두려움 때문에 모인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일 뿐이야. 내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한 제자가 있었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아이였지. 나는 사비를 털어 도와주었고 그 아이는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네. 몇 년 뒤 그는 큰 기업의 임원이 되었지. 어느 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는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더군.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이해했네. 그에게 나는 더 이상 이익이 아니었던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은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이 가장 크게 겪는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가 대인관계라 하더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네. 우리는 친절을 베풀면 그것이 언젠가 되돌아올 것이라 믿지만 현실은 다르지. 친절은 상대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만 유효하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태도도 바뀐다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원칙을 배웠네.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그 9번의 호의를 잊고 그 한 번의 거절만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네. 요즘 젊은이들도 다르지 않다 하더군. 인간은 익숙해지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한다네. 호의가 반복되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멈추면 배신이라 부르지. 그러니 나는 자네들에게 말하고 싶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게. 세상은 성자를 요구하지만 성자가 되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곳이 또한 세상이라네. 나는 한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 그러나 그 욕망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모른다네. 결국 깨달았지. 좋은 사람이 되려다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한 도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네. 사람은 나이 들어 비로소 사람을 가려 사귄다. 젊을 때는 양으로 승부하지만 늙어서는 깊이로 남는다네. 105해를 살아보니 곁에 남은 이는 손에 꼽을 만큼 적지만 그 적은 수의 인연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 자네가 아직도 내가 이만큼 하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에 매달려 있다면 이제는 놓아주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네.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네. 다만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네.
나는 수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단단해졌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지. 그러나 이제는 안다네. 배신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네의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손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네. 젊은 날의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아예 벽을 세워버리거나 둘 중 하나였지. 그러다 쉰을 넘기고서야 깨달았네. 인간관계란 따뜻함과 고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를 자네도 들어봤을 걸세. 나 역시 그 가시에 여러 번 찔렸지. 믿었던 동료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다가 연구 성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평생 등을 진 적도 있었네. 그때마다 나는 분노했고 억울해했고 상대를 원망했지.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더군. 아팠던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라기보다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족도 예외는 아니네. 우리는 가족이니 다 이해해 줄 것이라 믿지. 그러나 가장 큰 상처도 가족에게서 받는다네. 기대가 크기 때문이지. 예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존중도 사라진다네.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자식들과 거리를 다시 세웠네. 매일 전화하던 습관을 줄이고 간섭을 멈추었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부드러워졌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라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발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말게. 나는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이라 믿었네.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갈등, 나의 두려움까지 모두 이야기했지.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이가 틀어지자 그 비밀들은 내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지.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네. 말해봤자 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지. 특히 요즘처럼 SNS와 단체 대화방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네. 괜한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스크린샷 하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는가.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품격이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할 수 없지. 무례하고 천박한 이들, 자기 이익만 듣는 사람들 말일세. 그럴 때 얼굴에 싫은 기색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의 행동이라네. 나는 한때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고 싫은 것은 싫다고 표현했지. 결과는 어땠는가? 공연히 정만 들었네. 결국 손해는 내 몫이었지.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꾸었네. 속으로는 거리를 두되 겉으로는 예의를 다했지.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 진심의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다네. 그것은 사회라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통용 화폐와 같이 굳이 내 속마음을 모두 지불할 필요는 없네. 예의는 가식이 아니라 갑옷이라네.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또 하나, 남을 고치려 들지 말게.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사람을 가르치려 한 것은 큰 실수였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격을 좀 고쳐라. 이런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뿐이지.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네. 성격은 나무의 결처럼 이미 새겨져 있지. 100년을 살아보니 인간관계는 광물 채집과도 같더군. 어떤 돌은 매끄럽고 어떤 돌은 거칠지. 돌멩이에게 왜 둥글지 않느냐고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냥 그런 성질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면 된다네. 그러면 분노도 줄어들고 상처도 덜 남지. 결국 핵심은 이것이네. 따뜻함은 나누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라. 감정은 다스리되 품격은 잃지 말라. 관계를 끊는 용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웃으며 거리를 두는 능력이라네. 나는 그것을 80이 넘어 겨우 배웠지. 자네는 아직 늦지 않았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세.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사람을 너무 믿은 것, 그리고 돈을 가볍게 여긴 것이네. 나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교단에 섰지. 월급은 쌀 몇 가마니 값도 되지 않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에는 번역 일을 했네. 그 시절 나는 돈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네. 학자는 청빈해야 한다고 믿었지. 그러나 세월은 나에게 아주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통계가 여러 해 발표되었지. 40% 안팎의 노인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현실이네. 내가 아는 동료 교수 중에도 정년 퇴임 후 연금이 충분치 않아 경비원 일을 하던 이가 있었네. 그는 늘 말했다네. 젊을 때는 체면을 지켰지만 늙어서는 통장을 지켜야 했다고. 그 말이 뼈에 사무치더군. 특히 친구와의 돈 거래, 나는 단호히 말하겠네. 하지 말게. 나는 50대에 가장 친한 벗에게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네. 그는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을 흘렸지. 나는 의리라 생각하고 도와주었네. 하지만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오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미루고 결국엔 오히려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더군. 그때 깨달았지.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네.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라네. 많은 부모가 말하지. 내가 다 주고 떠나면 되지. 하지만 미리 다 주는 순간 부모의 자리는 달라진다네. 나는 제자들 가운데 부모 재산을 일찍 물려받고도 부모를 모시지 않던 사례를 수없이 보았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네. 다만 인간은 익숙해지면 감사보다 당연함을 먼저 배우는 존재라네.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네. 요즘은 기대 수명이 길어져 평균 80세를 훌쩍 넘지 않는가. 나는 105까지 살았으니 은퇴 후의 시간이 젊은 시절 못지않게 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셈이네. 그 긴 시간을 품위 있게 살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수라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기 어렵다네. 병원비 앞에서 자존심은 무너지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산이 무너진다네. 나는 73세 큰 수술을 받았지.
그때 병상에 누워 깨달았네.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제자가 많아도, 통장에 숫자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세상은 회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한 노작가는 이렇게 말했네. 건강은 모든 자유의 바탕이다. 나는 그 말을 늦게야 이해했지. 젊은 시절 우리는 술자리에서 의리를 확인하고 무리한 일정을 견디며 체력을 소모하네. 그러나 노년의 품격은 절제에서 나온다네. 무리한 인간관계로 간을 망치지 말게.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잠을 잃지 말게. 자네의 심장과 통장이 동시에 무너지면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네. 돈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네. 다만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네. 자식보다 친구보다 때로는 돈이 더 오래 곁에 남는다네. 그것이 씁쓸하지만 현실이라네. 나는 이제야 안다네. 노후의 평안은 젊은 날의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자네가 지금 50전 후라면 아직 늦지 않았네. 남은 세월은 생각보다 길다네. 남을 위해 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게. 그래야 늙어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보세. 나는 29에 결혼했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이었지. 그때의 사랑은 뜨거웠다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디기 힘들었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지. 젊은 우리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네. 하지만 세월은 사랑의 얼굴을 바꾸어 놓더군.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이 시작되고 돈과 현실이 끼어들면서 사랑은 점점 다른 모양이 되었지. 열정은 줄어들고 대신 책임과 의무가 늘어났네. 그때 나는 속으로 묻곤 했지.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는 걸 알겠더군.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과 같고 노년의 사랑은 등불과 같다네. 불꽃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등불은 조용하지만 오래 비춘다네. 많은 이들이 불꽃이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그러나 등불의 가치를 모를 뿐이라네. 나는 아내와 50해를 함께 살았네. 물론 다투지 않은 날이 더 적었지. 서로의 성격 차이로 밤새 말없이 등을 돌린 날도 있었고 경제적 문제로 날선 말을 주고받은 날도 있었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네. 나조차도 나를 다 모르는데 어찌 타인을 다 알겠는가. 요즘 한국의 이혼율이 예전보다 높다는 통계를 보며 나는 놀라지 않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지. 사랑은 나를 완성해줄 누군가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나의 고독을 함께 견딜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라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든다네.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네. 다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나는 78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정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 그때 비로소 알았네.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함께 견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있더군.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네. 혹 자네가 지금 배우자와 갈등 중이라면
혹은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고 있다면 내 말을 들어보게. 결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네. 단지 또 하나의 삶의 형태일 뿐이지. 누군가와 함께 살든 홀로 살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라네. 상대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게. 그 기대가 관계를 갉아먹는다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나는 100년을 살며 그 말을 믿게 되었네. 이해는 완전하지 않아도 되네. 다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네. 젊음은 격정 속에서 흔들리지만 노년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네. 바람이 불어도 크게 출렁이지 않지. 나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네.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을 느낀다네. 사랑의 환상이 거친 자리에 남은 것은 실망이 아니라 자유였네.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된다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진실할지도 모른다네. 이제 마지막으로 고독과 노년에 대해 말해보세. 나는 105해를 살며 결국 한 가지 사실에 도달했네.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것, 그러나 그 혼자가 반드시 비참함을 뜻하지는 않네. 젊은 시절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지.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고, 집이 조용하면 라디오라도 켜두었네. 침묵이 두려웠던 것이지.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내 내면의 빈 곳이 또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왜 고독 속에서 작품을 남겼겠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색이 되었기 때문이지. 나 역시 정년 퇴임 후 가장 충만했던 시간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서재에서 혼자 보내던 시간이었다네. 책을 읽고 지난 세월을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했지.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하더군. 그러나 연결이 많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 오히려 비교가 늘고 타인의 삶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며 마음이 더 피폐해지지 않는가. 나는 단언하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절반은 편안해진다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라네. 젊을 때는 욕망이 파도처럼 몰려오지. 명예, 돈, 사랑,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파도가 잦아든다네. 이것을 상실이라 생각하면 슬프지만 해방이라 생각하면 평화가 찾아오지. 나는 이제 남과 경쟁하지 않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도 않네.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숨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한다네. 저녁 노을을 본 적 있는가? 아침 햇살은 눈부시지만 저녁 노을은 깊고 붉다네. 젊음이 아침이라면 노년은 노을이라네. 덜 뜨겁지만 더 아름답지 않은가? 얼굴에 주름이 늘었어도 그 주름 속에는 세월이 남긴 지혜가 새겨져 있지. 그러나 고독을 우아하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네. 첫째는 건강, 둘째는 경제적 자립이라 했지. 나는 매일 새벽 가벼운 체조를 하고 식사를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지켰네. 그 덕분에 105해를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 건강은 모든 자유의 토대라네. 몸이 무너지면 사색도 평온도 사라진다네. 그리고 돈. 나는 80이 넘어서도 재정 관리를 직접 했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였지. 누군가는 나를 인색하다 했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네.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을 지켜준다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자유라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 이도 있지. 젊을 때는 두려웠네. 그러나 이제는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잠처럼 느껴진다네. 삶이 충분히 길었기에 끝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나느냐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라네. 나는 이제 타인에게 기대지 않네. 비교하지도 않네. 대신 남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 쓰고 있지. 글을 쓰고 기억을 정리하고 가끔은 옛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다네. 그 웃음은 젊은 날의 환한 웃음과는 다르지만 훨씬 깊다네. 자네도 기억하게. 혼자 걷는 길이 외로울 수는 있어도 결코 초라하지는 않네.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길일지도 모르지. 노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본질만 남는 시간이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따라가느라 쓰지 말게. 오직 자네 자신을 위해 쓰게. 기대를 줄이고 거리를 지키고 건강을 돌보고 재산을 지키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러면 어느 날 자네도 나처럼 말할 수 있을 걸세. 참으로 충분히 살았노라.